당신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남자. 그는 한때 사랑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남자 앞에는 6살 딸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면접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딸. 구급차 안에서 마주한 낯익은 얼굴. 병원 복도에서 터져나온 7년간의 비밀. 모든 게 한 통의 거짓 문자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어요. 자존심을 지키며 혼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함께할 것인가. 딸의 웃음소리가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감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7년 전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는데요. 삶의 깊이를 아는 우리, 그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뜨자마자 옆에 누운 딸 서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미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체온이 평소와 비슷했어요. 지우는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원룸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지우는 소파 옆에 놓인 가습기의 물통을 확인했습니다. 절반쯤 차 있었죠. 서연이 잠든 동안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건 무척 중요했어요. 아이의 기관지가 약해서 조금만 건조해도 기침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부엌 쪽으로 걸어가면서 지우는 오늘 입고 갈 옷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어젯밤 다림질해 둔 연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면접이라고는 했지만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될 거라는 인터넷 후기를 믿고 준비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재킷 하나는 챙겨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싱크대 위에는 서연이가 먹어야 할 약들이 일주일치씩 나뉘어 담긴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뉜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죠. 지우는 오늘 날짜인 목요일 칸을 열고 약을 꺼냈어요. 흰색 알약 2개, 분홍색 캡슐 하나, 그리고 가루약 한 봉지. 서연이는 이 약들을 벌써 3개월째 먹고 있었습니다. 물을 컵에 따르면서 지우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면접 시간은 10시였어요. 병원에 들러서 서연이 상태를 확인받고 아이를 데리고 면접장까지 가려면 적어도 8시 반에는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시간이 빠듯했죠. 지우는 서연이를 깨우기 전에 먼저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저녁에 미리 삶아둔 계란 2개와 우유 한 팩이 보였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여야 했어요. 서연이가 약을 먹기 전에는 꼭 뭔가 먹어야 했거든요.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려서 토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날 시간이야. 지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서연이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어요. 지우는 서연이의 짧은 단발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일 있는 거 알지? 우리 일찍 일어나야 해. 서연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던 아이는 곧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요? 응, 잠깐 들렀다가 엄마가 면접 보러 갈 거야. 서연이도 같이 가야 해. 괜찮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별다른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6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병원에 들러야 하고 엄마의 면접장까지 따라와야 한다는 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서연이가 세수를 하는 동안 지우는 계란 껍질을 까고 우유를 데웠어요. 토스트 한 조각도 구워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아침을 먹었어요. 평소보다 입맛이 없어 보였지만
지우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으면 됐어요. 다 먹었으면 약 먹자. 지우는 약을 서연이 앞에 놓고 물컵을 건넸습니다. 서연이는 익숙한 동작으로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캡슐도 삼키고 가루약도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긴 했지만 토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잘했어. 엄마가 빨리 일 구하면 더 좋은 약도 먹을 수 있을 거야.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7시가 되자 지우는 서연이에게 옷을 입혔어요. 날씨가 쌀쌀해서 얇은 내복 위에 니트를 입히고 두꺼운 외투까지 챙겨 입혔습니다. 자신도 서둘러 블라우스와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지우는 화장품 파우치에서 컨실러를 꺼내 눈 밑에 발랐어요. 립스틱도 살짝 바르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동안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이는 엄마가 바쁜 아침마다 이렇게 얌전히 있곤 했습니다. 지우는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 신분증을 가방에 넣고 지갑도 확인했어요. 교통카드 잔액도 체크했습니다. 병원비와 교통비를 생각하면 남은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는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거였어요. 서연아, 출발하자. 지우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찬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우는 오늘 하루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면접 보고 합격 통보를 받으면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 있을 거였어요. 그러면 서연이 치료비도 제대로 낼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면접장에 간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 면접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서연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이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린 것 같아 지우는 속도를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고 거리에는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우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작게 기침을 했어요. 지우는 재킷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연이 입을 가볍게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목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지우는 아이를 꼭 안으며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품 안의 아이는 따뜻했어요. 버스가 도착하고 지우는 서연이를 안은 채로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아침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잘 견디면 돼. 엄마가 꼭 합격할 거야. 서연이는 대답 대신 엄마의 옷깃을 꼭 쥐었어요. 지우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했습니다. 병원 진료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서연이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했어요. 지난주보다 기침 횟수도 줄었고 호흡도 한결 편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계속 복용해야 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어요. 지우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약국에서 일주일치 약을 받는데 15분 정도 걸렸어요. 지우는 약봉지를 가방에 넣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20분. 면접 장소까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시간은 넉넉했지만 지우는 서둘러 서연이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서연이가 작게 물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을 일찍 먹었으니 배가 고플 만도 했어요. 지우는 여가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 2개와 작은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지갑 속 지폐가 얼마 남지 않은 걸 확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이는 김밥을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것은 가방에 넣어두고 서연이만 챙겼어요. 면접 전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물 한 모금만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시 10분 전 지우는 서연이와 함께 대형 물류회사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깔끔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천장은 높아서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방문 사실을 알리자 직원이 친절하게 엘리베이터를 안내해 줬어요. 12층 인사팀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서연이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12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대기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대기실 안에는 이미 5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 3명, 여자 2명이었죠. 그들은 지우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고 곧 서연이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대기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누군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다른 사람은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들의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면접에 온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지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구석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가방을 옆에 내려놨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 조용히 안겨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블라우스 소매를 꼭 잡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10시 5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어요. 가끔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나 기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이력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타는 없는지 구겨진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작게 기침을 했어요. 1번, 2번. 지우는 재빨리 물티슈를 꺼내 아이 입을 닦아줬습니다. 기침 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지자 다시 한번 시선이 집중됐어요. 한 여성 지원자는 명함을 꺼내보는 척하면서 슬쩍 지우 쪽을 쳐다봤습니다. 남성 지원자 1명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지우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내 턱을 들고 앞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맡길 곳이 없었고 아이를 혼자 두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서연이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입으로 물을 조금씩 마셨어요. 물병을 다시 받아들면서 지우는 아이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서연이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지우는 서연이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품에 더 바짝 붙었어요. 10시 정각이 되자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나와 클립보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김민준 지원자님 들어오세요. 첫 번째 지원자가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대기실은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숨을 고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면접은 한 명당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한 명씩 호명되어 들어가고 나왔어요.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둘러 나갔어요. 지우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가끔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지우는 그때마다 등을 토닥여주며 괜찮다고 속삭였어요. 마침내 지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지우 지원자님.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이를 안아 올리려는데 안내하던 여성 직원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우와 서연이를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아이분은요? 아이가 아픈데 맡길 곳이 없어서요. 면접 보는 동안만 조용히 있을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우는 서연이를 안고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고 그 앞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중년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들은 지우와 서연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 지원자 박지우입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네, 앉으시죠. 그런데 아이는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맡길 곳이 없어서 함께 왔습니다. 조용히 있을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으며 서연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 꼭 안겨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면접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지원서를 보니 경력 단절이 있으시네요. 6년간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우는 잠시 숨을 참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쉬었습니다. 이제 복직할 준비가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왼쪽 면접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물류 업무는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특히 육아와 병행하려면 더 어려울 텐데요. 그 말에 지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면접관의 말투에서 이미 부정적인 판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체력에는 자신 있고 근무 시간도 문제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펜을 탁탁 두드리며 물었어요. 아이가 아파 보이는데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닌가요?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 염려되는데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아이 건강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 주지 않겠습니다. 면접관들은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어요. 대기실에서 느꼈던 그 불편한 시선이 이곳에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면접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벌써 결과가 정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면접은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했어요. 물류관리 자격증을 땄던 경험, 과거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들은 서연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서류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 내내 조용히 있었어요. 가끔 작게 기침을 했지만 울거나 떼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아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있어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가운데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이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서연이를 안고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실 문을 나서는 순간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면접은 끝났지만 결과는 뻔해 보였어요. 면접관들의 눈빛에서 이미 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심한 기침이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서연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는 기침을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붉어지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어요. 물 마셔봐. 서연이가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기침 때문에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어요. 물병을 놓치며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이는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지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연아, 서연아. 지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숨을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점점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지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애가 숨을 못 쉬어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직원은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어요. 지우는 서연이를 바닥에 눕히고 아이의 옷깃을 풀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목을 긁어대고 있었어요. 지우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서연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지우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봤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에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로비의 소란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와 그 옆에 무릎 꿇은 여자를 봤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가까이 오면서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 그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지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준혁? 지우의 입술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얼굴.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준혁은 지우를 내려다보다가 바닥에 누운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혁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서연이 옆에 앉았어요. 얼마나 됐어? 방금이요. 갑자기 숨을 못 쉬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서연이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을 벌려 기도를 확인했어요. 침착한 동작이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기관지 천식 발작 같아. 흡입기 있어? 집에 있어요. 가방에는 안 가져왔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누가 천식 흡입기 있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은 이를 악물고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그때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외쳤습니다. 구급차 왔어요.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끌고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서연이를 들것에 눕히며 빠르게 설명했어요. 6살 여자아이, 천식 발작으로 보입니다. 호흡곤란 약 5분째예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산소 마스크를 서연이 얼굴에 씌웠어요.
그리고 들것을 구급차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뒤따라갔어요. 지우는 구급차에 올랐어요. 서연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이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준혁이 올라탔어요. 저도 같이 갑니다. 구급대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어요. 준혁은 지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7년 만의 재회였지만 말을 나눌 여유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서연이만이 중요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지우는 서연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괜찮을 거야, 서연아. 곧 병원 도착해. 준혁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턱선이 굳어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서연이의 혈중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제야 지우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습니다. 그도 서연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우는 서연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기를, 제발 무사하기를. 7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 앞에서 지우는 자신이 지켜온 비밀이 곧 드러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소음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서연이는 침대에 옮겨져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부드럽게 막았어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처치하는 동안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딸이에요.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금방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우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처치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얀 문 너머로 의료진의 빠른 발소리와 기계음이 들렸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앉아요.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준혁은 대기실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걸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지우 옆에 앉지 않고 몇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여러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가 괜찮을까? 다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 후유증은 없을까? 언제부터 천식이 있었어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은 앞을 보고 있었지만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천식이라고 했어요.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네, 약 먹이고 흡입기도 쓰고 있어요. 오늘은 그냥 급하게 나오느라 집에 두고 왔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우는 다시 응급처치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응급처치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준혁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예요.
지우가 다급히 대답했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천식 발작이 맞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큰 위험은 넘겼어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고 산소 포화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준혁이 재빨리 지우의 팔을 잡아줬어요. 지우는 그의 손을 느끼며 몸을 가누었습니다. 아이를 볼 수 있나요? 네, 곧 일반 병실로 옮길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지우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엔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준혁은 지우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물 좀 드릴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자판기로 걸어가 생수 한 병을 뽑아왔어요. 지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정신이 좀 들 거예요. 지우는 물병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물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준혁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어요. 지우는 손에 든 물병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여기 있냐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7년 전 일을 먼저 꺼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회사에 면접 보러 온 거예요? 네. 물류회사죠? 거기 제가 근무해요. 본부장으로요. 지우는 깜짝 놀라 준혁을 돌아봤어요. 준혁은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면접 명단에 이름이 없어서 몰랐죠. 들어보니까 추가 면접이었다고 하더군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 그 회사에 있었다니 세상이 이렇게 좁았나 싶었습니다. 합격했어요. 방금 인사팀에 전화했어요. 준혁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네, 합격했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됩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은 비로소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면접관들은 불합격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최종 결정권자라서 합격으로 바꿨습니다. 왜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정으로 합격시킨 건 아닐까? 옛 연인이라서 봐준 건 아닐까? 동정은 필요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동정 아니에요. 당신 이력서 봤어요.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괜찮았어요. 아이 때문에 떨어뜨린 거라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잖아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왜요? 어색할 것 같아서요. 우리 사이가.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은 일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빼고 일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지우는 준혁의 얼굴을 봤어요. 그는 진지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아이가 병실로 옮겨졌어요. 502호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기며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준혁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으니까요. 확인하고 싶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지우는 생각했어요. 준혁은 왜 이러는 걸까? 7년 전 자신을 떠난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걸까? 그리고 서연이를 보면 뭘 느낄까? 502호실 문을 열자 서연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코에 산소 튜브를 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혁은 문 앞에 서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걱정, 안도,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 지우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6살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도 계산하고 있다는 걸. 7년 전과 지금 사이의 시간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서연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준혁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질문들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서연이는 2시간 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이를 지켰어요. 준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가끔 간호사가 들어와 서연이 상태를 확인하고 나갈 때만 침묵이 깨졌습니다. 오후 3시쯤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커피 마실래요? 제가 사올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을 텐데요. 준혁의 말에 지우는 문득 생각났어요. 아침에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 가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과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냥 사왔어요. 안 드셔도 되니까 그냥 놔둘게요. 준혁은 작은 테이블 위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어요. 지우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필요 없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준혁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어요. 지우는 테이블 위에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결국 지우는 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졌어요. 고맙습니다. 지우가 작게 말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공기가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지우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뭐요? 준혁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제 딸인지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리며 커피가 조금 흘렀어요. 지우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6살이잖아요. 우리가 헤어진 게 7년 전이고요. 준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서연이 아빠는 따로 있어요. 그럼 왜 혼자 키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말했어야죠. 임신한 걸 알았으면 연락했어야죠. 연락할 수 없었어요. 왜요? 당신이 먼저 떠났잖아요. 지우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7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이 유학 간다고 떠났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 안 하고.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먼저 그러라고 했잖아요. 네, 당신이 그랬잖아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지우는 멍하니 준혁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요? 7년 전 그날이요. 제가 유학 간다고 말했을 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했어요. 그리고 지우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지우였습니다. 날짜는 7년 전 10월 15일. 준혁이 유학을 떠나기 사흘 전이었어요. 준혁아, 유학 잘 다녀와.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행복해.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이거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당신 번호에서 왔어요. 하지만 전 이런 문자 보낸 적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을 떠올려 봤습니다. 준혁과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 울었던 기억.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던 기억.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그날 밤 친구 미선이가 집에 왔었습니다. 울고 있는 지우를 위로하려고 왔었죠. 그날 밤 지우는 술을 마시고 잠들었어요. 휴대폰은 거실 소파 위에 두고요. 미선이가 보냈을 거예요. 뭐라고요? 제 친구 미선이요. 그날 밤 제 집에 왔었어요. 제가 술 마시고 자는 동안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미선이는 당신을 싫어했어요. 당신이 저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 대신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당신이 정말 끝내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학 가서도 연락 안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지우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당신한테 전화했어요. 수십 번도 넘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안 받았잖아요. 번호를 바꿨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당신이 그러길 원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년간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모든 게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혁도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준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어요. 제가 확인했어야 했어요. 그냥 문자 하나 믿고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서연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준혁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어딘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보였어요. 제 딸이 맞나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혁은 무릎이 꺾이며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우는 일어나 준혁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준혁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박서연. 서연이. 준혁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이가 움직였어요. 작게 신음소리를 내더니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를 발견하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지우가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는 그제야 옆에 있는 준혁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준혁은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서연아. 아저씨가 오늘 너 도와줬어. 서연이는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이도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준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 아프지 마. 서연이는 다시 엄마에게 기대었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을 놓쳤습니다. 딸의 탄생도, 첫걸음도, 첫말도 보지 못했어요. 그 모든 순간을 지우 혼자 감당하게 했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준혁은 병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서연이는 지우 품에 안겨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어요. 복도로 나온 준혁은 벽에 기댔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 7년을 놓쳤다는 사실, 지우가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는 사실,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형, 나야.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 급한 일이 생겨서. 준혁은 짧게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병원 건물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자 지우가 서연이에게 저녁 식사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한 죽이었어요. 서연이는 작은 입으로 조금씩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먹일게요. 준혁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당신도 먹어야죠. 아까 샌드위치도 안 드셨잖아요. 준혁은 지우에게서 숟가락을 받아들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를 비켰습니다. 준혁은 의자에 앉아 서연이에게 죽을 떠먹였어요. 서툰 동작이었지만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서연이는 낯선 아저씨가 밥을 먹여주는 게 신기한지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부하지 않고 입을 벌렸습니다. 맛있어? 준혁이 물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미소 지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준혁이 서연이를 돌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7년 전부터 이래야 했던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게 과연 좋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다 먹고 나자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과 혈압을 쟀어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내일 아침 한 번 더 검사하고 이상 없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밤 8시가 되자 서연이는 다시 졸리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서연이는 금방 잠들었어요.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네. 서연이랑 같이 저희 집으로 이사 오는 게 어떨까요? 지우는 깜짝 놀라 준혁을 봤어요. 준혁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치료비도 많이 들 거고 지금 사시는 곳도 좁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준혁이 돌아서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서연이 아빠예요.
7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7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서연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도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요. 혼자서도 잘 키웠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요? 서연이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요? 준혁의 말에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준혁에게 의지하는 거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동정이 아니에요. 제 딸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양육비만 보내주세요. 같이 살 필요는 없어요. 지우의 말에 준혁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서연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아빠로서 함께하고 싶어요. 그건 당신 마음이고요. 서연이 마음은요? 아빠가 있다는 걸 알면 서연이는 뭐라고 할까요? 준혁의 질문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이는 가끔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냐고. 지우는 그때마다 먼 곳에 계신다고 대답했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아빠를 만나고 싶은지.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제 제안은 그대로예요. 같이 살면서 서연이를 키우고 싶어요. 같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다시 연인이 되자는 건가요? 지우가 물었어요.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서연이를 위한 거예요. 당신과 제가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살면서 서연이를 함께 키우자는 거예요.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 아무 감정 없이 지낸다는 게요. 노력하면 될 거예요. 준혁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7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과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쉬울 리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우가 말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밤 9시가 넘자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오고 싶어요. 준혁은 잠든 서연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연이는 모르는 채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봐요. 준혁은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우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지우는 생각했어요.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접어야 할까? 하지만 같이 살면서 감정 없이 지낼 수 있을까? 7년 전 사랑했던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매일 마주치면서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우는 침대로 돌아가 서연이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잘 결정할게, 서연아. 지우는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어떤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의료기기의 삐삐 소리도 가끔 들렸습니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어요. 준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지우는 두려웠어요. 준혁에게 다시 의지하는 게, 다시 상처받는 게 무서웠습니다. 새벽 1시쯤 지우는 겨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지우는 7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준혁은 멀어졌고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지우는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어요. 아침 7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아침 도시락과 음료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내려놓았어요. 지우가 깼습니다. 놀란 눈으로 준혁을 봤어요.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깨웠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우는 목을 돌리며 몸을 풀었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의자에서 잔 탓이었습니다. 아침 사왔어요. 드세요. 준혁이 도시락을 가리켰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 냄새가 났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을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눈을 떴어요. 작게 하품을 하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준혁을 발견하고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 또 왔어요? 응, 서연이 보고 싶어서. 준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배고파? 지우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일어나려는데 준혁이 먼저 움직였어요. 제가 할게요. 준혁은 간호사를 불러 서연이 아침 식사를 요청했습니다. 10분 후 죽이 왔어요. 준혁은 어제처럼 서연이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맛있어? 응, 맛있어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도 따라 웃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밀려왔어요. 아침 9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서연이 상태를 확인하고 퇴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어요. 의사는 청진기로 서연이 심장 소리를 듣고 호흡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오늘 퇴원해도 되겠어요. 약은 꼭 챙겨 먹이시고 일주일 후 외래 진료받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퇴원 수속 안내를 해줬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제가 퇴원 수속할게요. 치료비도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지우를 바라봤어요. 서연이 아빠로서 당연한 거예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당신 제안을요. 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지우는 창구로 가서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치료비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어요. 지갑 안에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카드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우는 카드를 꺼냈어요.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카드였습니다. 결제가 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제 승인이 났어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준혁은 서연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좋아하는 거 뭐야? 그림 그리기요. 색칠하기도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아저씨가 크레파스 사줄까? 서연이는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서연이는 기쁜 듯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서연이에게 아빠가 생긴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 몰랐어요. 퇴원 수속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도 같이 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어요. 준혁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는 일하러 가야 해. 지우가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고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연아, 아저씨가 다음에 또 올게. 약속할게.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서연이는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새끼손가락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두 사람은 손가락을 흔들며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7년 동안 서연이는 이런 약속을 할 아빠가 없었습니다. 지우 혼자 엄마와 아빠 역할을 다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연이에게는 진짜 아빠가 생긴 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이는 창밖을 보며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 응, 친절하고 다정해요. 또 보고 싶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공간이었어요. 지우는 서연이를 침대에 눕히고 약을 챙겨줬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이제 안 아파요. 그래도 약은 먹어야 해. 서연이는 순순히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어디 있어요?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잖아요. 나도 아빠 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지우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말해줄게. 사실은 말이야. 지우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준혁 이야기를요. 오래전 사랑했던 사람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왜 서연이에게 아빠가 없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요. 서연이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엄마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아저씨가요? 응, 그 아저씨가 서연이 아빠야. 서연이는 입을 벌렸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그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응. 서연이는 방방 뛰었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도 아빠 생겼어요. 엄마, 나도 이제 아빠 있어요. 지우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어요. 아이에게 아빠란 존재가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 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아니면 지금처럼 엄마랑 둘이 살고 싶어?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빠랑도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랑 나랑 셋이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의 대답이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아이는 완전한 가족을 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정말요? 응, 약속해.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지우는 아이를 안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연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교환한 번호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준혁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지우예요. 네, 말씀하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당신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를 위한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주가 흘렀습니다. 지우는 준혁의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20층 높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 원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가 준혁과 함께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준혁이 높이 쌓은 탑이 무너지자 서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다시 해봐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빠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해했지만 이제 서연이는 준혁을 진짜 아빠처럼 따랐어요. 그래, 이번엔 더 높이 쌓아볼까?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후 매일 서연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도 그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놀아주기도 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불편함도 있었어요. 자신이 이 가족의 일부인지 아니면 방관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준혁은 약속대로 지우와 거리를 유지했어요. 서연이를 함께 돌보는 동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도 그걸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 같이 해요. 서연이가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집어들었어요. 셋이서 함께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엄마. 이거 올려주세요. 서연이가 블록을 건넸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올리려는데 손이 준혁의 손과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췄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먼저 손을 뗐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탑이 완성됐습니다. 서연이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우와, 정말 높아요. 우리가 다 같이 만들었어요. 준혁이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 만들었지. 우리 셋. 그 말이 지우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걸까? 아니면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낯선 사람들일까? 밤 8시가 되자 서연이는 하품을 했어요. 졸려요. 그럼 씻고 자야지. 가자. 지우가 서연이 손을 잡고 욕실로 갔습니다. 서연이를 씻기고 잠옷을 입혔어요. 아이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엄마, 이야기 들려줘요. 무슨 이야기? 공주 이야기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래전 어느 왕국에 공주가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주는 외로웠지만 용감한 기사를 만나 행복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야기를 듣던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행복해요?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서연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지우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잘 자, 우리 공주님. 엄마도 잘 자요. 서연이는 눈을 감았어요. 지우는 아이 이마에 키스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서연이 잤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방금 재웠어요. 피곤하죠? 오늘 회사 첫 출근이었는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 물류회사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준혁의 회사였지만 다른 부서였어요. 직접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준혁과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지우 씨. 준혁이 노트북을 덮으며 불렀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같은 공간에 있는데 계속 불편해하잖아요. 제가 느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말이 맞았어요. 불편했습니다. 매일 준혁을 보면서 감정을 숨기는 게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같이 살자고 한 게요. 준혁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우가 아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준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직도 좋아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7년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요. 처음 다시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치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고 있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을 아직 사랑한다는 걸요. 저도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이 돌아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당신을 아직 좋아해요. 7년 동안 잊으려고 했지만 못 잊었어요. 준혁은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혼자 남겨질까봐.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지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준혁은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지우도 준혁을 안았어요. 7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느꼈어요. 7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지우가 속삭였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의 손은 따뜻했어요. 지우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7년 전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지우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서연이를 키우면서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기회가 왔어요. 준혁과 함께 가족이 될 기회. 서연이에게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줄 기회.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어려움도 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헤쳐나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서연이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편안했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혁이 불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었어요.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서연이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어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7년의 기다림 끝에 지우는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온전한 가족을 얻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채워줄 테니까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지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준혁과 함께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